어떻게 이거 넘어올 것 같아 오빠 여기 일단 없으면 어떡해. 어떡하지? 서울과 경기 등 중부지방에 사시는 분들 지난밤에 걱정이 많으셨죠.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 관측 사상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일대는 그야말로 물바다가 됐다. SNS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영상을 찍어 올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비 피해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지금부터 더 안전에 신경 써야 할 때일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기록적인 폭우와 관련된 소식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BS의 서동균 기상기자 그리고 시민사회팀의 소환옥 기자와 함께 폭우 관련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서동균 기자, 네. 115년 만에 물폭탄, 서울이 잠겼다는 자막이 나가고 있어요. 115년 만, 이게 어떻게 나온 거죠? 일단 서울 기준으로 하면 서울이 기상 관측을 시작한 게 1907년 10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해는 여름 네. 데이터는 없고요. 올해가 지금 2022년이다 보니까 115년 만이라는 데이터가 지금 나온 거고요. 이 115년 만이라는 데이터는 1시간당 내린 강수량을 따진 건데요. 전체 양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누적 강수량이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1시간 동안 서울의 특정 부분에 어떻게 얼마만큼 왔느냐 이런 부분을 따진 건데 어제 기상청에 있는 서울 동작구에 1시간 동안 141mm가 왔습니다. 1시간에 141mm. 예. 네, 1시간에 141mm.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보통 서울에 1년에 1,300mm 정도의 비가 옵니다. 1년 전체에 예. 통틀어서 1,300mm 정도의 비가 오는데 13분의 1이 하루도 아닌 단 1시간 만에 서울의 한 구역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다른 1942년 그리고 2001년 이때도 시간당 100mm가 내린 적이 있었는데 네. 그 기록들을 다 뛰어넘어서 115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리게 됐습니다. 1년 전체 강우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강우가 1시간 만에 내렸다. 그야말로 엄청난 양의 비인데 말이죠. 동작구만 이렇게 많이 내린 게 아니라 서초, 강남 이쪽에도 많이 내린 거죠? 네, 맞습니다. 어제 비를 내린 그 패턴이 네. 전형적으로 우리가 장마철에 볼 수 있는 그 장마 전선에 의해서 내린 비입니다. 동서로는 폭이 길고 남북으로는 폭이 좁은. 그렇다 보니까 강북, 도봉구나 이런 데는 비가 별로 안 왔고 제가 살고 있는 마포구 같은 경우에도 비가 오기는 했는데 강남의 영상을 보니까 정말 이 정도는 비가 안 온 정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만큼 편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서동균 기자, 그러면 지금 장마 전선과 비슷하다고 했는데 지금이 장마인 거예요? 또 제2의 장마입니까? 이 장마라는 말이 기상학적으로 특정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람들이 이제 비가 많이 오는 기간, 비가 길게 오는 기간을 장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기간에 보통 정체전선에 동반된 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거를 장마전선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적어도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렇게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장마라고 다시 불러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마라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긴 기간에 비가 계속해서 내린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젯밤과 오늘 새벽 사이에 왜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 거죠? 기상청도 이거 예측 못한 정도의 강우량이죠? 기상청이 일단 300mm가 넘게, 350mm가 넘게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을 했고 시간당 50에서 80mm가 넘게 예상을 했습니다. 이미 이 정도 예상만 해도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예상인데 이것보다 한 100mm 비가 더 온 상황이고요. 일단 좁은 지역에 굉장히 많은 비가 집중이 된 것은 여러 이유들을 좀 들 수가 있는데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한 비의 패턴이 원래 이렇습니다. 동서로는 길고 남북으로는 폭이 좁다 보니까 비구름이 가진 에너지를 굉장히 좁은 데서 집중적으로 소모를 하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집중된 구간에서 많은 비가 떨어졌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아시겠지만 낮에는 이 정도까지 비가 내리진 않았어요. 인천 같은 데는 피해가 많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단 말이죠. 해가 떨어지고 밤이 되면서 여름철에 야행성 폭우 메커니즘에 그대로 들어맞게
밤이 되면 더 비가 많이 내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비구름이 더 폭발적으로 발달을 하면서 일부 강남권에 더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소한욱 기자, 네. 이번 비로 안타까운 피해 소식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현재 피해 상황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일단 먼저 이재민부터 말씀을 네. 드리면은 현재 230세대 391명 네. 이재민이 집계가 됐고요. 구룡마을에서 강남구에 있는 구룡마을에서만 100여 명의 이재민이 나왔습니다. 예. 지금 현재 뭐 학교나 복지관 등으로 대부분 대피한 상태고요. 오전 11시 현재 지금 사망 8명, 예. 이 가운데 서울시가 5명, 경기도가 3명이 나왔고요. 예. 실종 6명, 부상 9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신림동 다세대 주택에서 40대 자매 2명이랑 그리고 자매 중 1명의 딸인 13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고요. 네. 동작구에서는 가로수 정비 작업을 하던 공무원 1명이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이분은 감전사 하신 걸로 추정이 예. 되고요. 고양이 구하러 들어갔던 걸로 추정되는 여성 1명도 사망한 채 발견됐고 경기도에서도 버스 정류장이 무너져서 급류에 떠내려간 1명이 사망한 채 발견됐고 산사태로 남성 1명도 숨진 채 예.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실종자들 보면은 맨홀에 빠져서 2명이 실종됐다는 뉴스를 제가 봤는데 말이죠. 그렇죠. 이 맨홀에 빠진다. 이거 평소 같으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어제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고 도로 위로 물이 막 흘러가다 보니까 이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육안으로 사실 보이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해는 떨어지고 밤이 됐고. 그렇습니다. 일단 오후에 집중적으로 비가 온 상황이었고 물이 이제 웅덩이가 곳곳에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수압 때문에 맨홀 뚜껑 자체가 위로 들어올려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거나 웅덩이가 만들어졌을 때는 그 주변으로 가지 않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그리고 감전사 하신 분도 지금 있다고 조금 전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말이죠. 이게 여름철이고 비가 많이 오고 도로에 물이 가득 차고 그러면 저희는 아무런 그 위기의식이나 위험하다는 생각을 별로 못하고 그냥 이렇게 바지를 걷거나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으로 막 걷는데 그렇게 걸으면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죠. 사실 지중화가 요즘에 예.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전봇대라든지 이 주변 같은 경우는 웅덩이가 형성됐을 경우에 뭐 선이 끊어졌거나 평소엔 당연히 안전합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선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유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물 같은 경우는 전기가 굉장히 잘 통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당연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름철에 이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 특히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별 생각 없이 도로 위를 바지를 걷고 물 잃으냐 막 걷고 그러는데 말이죠. 이 감전 정말 네, 신경 써야 되는 맞습니다. 일이죠. 네. 예전에도 이런 피해가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비가 오다 보면은 항상 이런 피해들이 있었는데, 네,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도시에 살다 보니까 조금은 좀 이렇게 피해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도 뭐 분명히 피해가 발생했고 앞으로 비가 더 많이 올 것으로 지금 예보가 되고 네. 있거든요. 뭐 지나간 피해는 당연히 잘 복구를 하고 해야겠지만 추가 피해가 안 나도록 대비하시는 것도 꼭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번 밤 사이에 들어온 피해 소식 가운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한 소식이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분이 안타깝게 돌아가셨다는 소식입니다. 전화로 또 다른 분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고 전화로 지금 물이 차오르고 있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신고를 했고 구조대원들이 출동을 했는데 이미 밖에 도로에도 허리 높이까지 이미 물이 차오른 상태여서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었고요. 배수 작업을 모두 마친 후에 들어갔더니 이미 3사람 모두 세상을 떠난 뒤였다. 이 소식에 조금만 더 일찍 이분들을 누군가 도와드렸다면 옆집에 사시는 분들도 이웃 주민들도 정말 이분들 돕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만 속수무책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물이 불었기 때문에 관련 영상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도 하고 나서 바로 가서 내가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내가 이 타이밍이 우리 금방 여기까지 있던 걸 시험했는데 금방 여기 차도 밑에 올라와 보니까 너무
장비 없는데 어떻게 쓸 거예요? 여기 물란이라는 건 동작하고 여기 바람 뿜이잖아. 그거를 왜 못 갖고 오고 바람들 시켜서 그 일을 해. 여기 끌고 다니지 말고. 말씀해 드리세요. 설명해 드리세요. 아니 구청. 수환욱 기자. 네. 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이웃 주민들이 저렇게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조금만 더 일찍 조치가 취해졌더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의 발로였던 것 같은데 말이죠. 맞습니다. 좀 구할 수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지금 기자들이 네. 현장에서 지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안에 대해서. 일단 뭐 저희가 방금 보고 들어온 거에 의하면은 최초 신고 접수가 되고 나서 이제 그 당시에 아무래도 물난리가 동시에 터지다 네. 보니까 30건 이상이 아마 들어온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조 대원들이라든지 아니면 경찰관들이 현장 조치를 나가는데 조금 혼선이 조금 빚어졌던 예.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일단 도착하자마자 진입을 시도했지만 이미 물이 안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집이 반지하 집이었기 때문에 일단 구조 요청을 보내긴 했는데 대원들이 도착해서 배수 작업을 벌이고 이제 구조 작업을 벌이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구조가 좀 늦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조금 전에 관악구의 그 이웃 주민이 사람들 끌고 다니지 말고 서울시장은 말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동작구하고 관악구에만 비가 많이 왔는데 이걸 왜 장비를 못 갖고 왔느냐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신 모습이 더군다나 더 안타까운데 말이죠. 그 이웃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어떻게 할 수 없었다. 문을 뜯어내려고 하더라도 너무 빨리 물이 불어나서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사실 뭐 문을 뜯어내거나 창살을 뜯어내기 위해서는 전문 장비들도 있어야 되고 네. 뭐 이분들이 당연히 일반 가정집에 이런 장비들이 있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고 일단 아까 보신 것처럼 오세훈 시장이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토로를 했는데 뭐 이 지역 같은 경우 예전에도 좀 침수 피해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지금 주민들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에 시장을 잡고 저렇게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네 가족이 같이 살았는데 할머니는 병원에 가 계셔서 참변을 피할 수가 있었고 지금 세상을 떠난 세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장애가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던데 말이죠. 지금 일단 뭐 발달 장애가 있었다 그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직 저희 확인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경찰이나 아니면 뭐 소방 쪽으로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배수 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안으로 진입할 수가 없었다. 반지하. 그런데 왜 이런 궁금증이 들어요. 왜 유독 이곳에 사시는 분들만 이런 피해를 입었을까? 반지하나 지하나 이런 데는 뭐 동작구나 관악구, 서울 한강 이남 지역에도 많이 있을 텐데 왜 이 지역에만 이렇게 급속도로 물이 불어나고 빠져나올 수가 없었는지 다른 지역에서는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없었는지 그래서 이웃 주민들이 더 분통을 터뜨리시는 것 같은데 말이죠. 아무래도 자주 보던 가족들이고 이웃들이다 보니까 더 상심이 크신 것 같고요. 일단 뭐 조사는 더 해봐야 합니다. 아직까지 뭐 어떻게 돼서 이런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분들 피해를 보신 분 대부분들이 일단 반지하 혹은 지하방에 살았기 때문에 관악구 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이 빠르게 배수가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린 그런 구조입니다. 산들도 굉장히 많고 예. 그렇다 보니까 아래로 내리면서 물이 굉장히 급속도로 불어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일단 자세한 내용 자체는 이제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가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수립을 다시 하는 그런 작업을 거칠 걸로 보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금 서울에서 5분, 경기도에서 3분 이렇게 해서 8명의 사망 피해가 있었다.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뉴스를 전달하면서 사실은 사망자 몇 명, 실종자 몇 명, 또 이재민 몇 명 이렇게 상당히 건조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는데 그 이웃들 또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웃분들의 상심이 얼마나 클지 정말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할 수 있었는데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빌딩 주차장,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나 빌딩에서 일하시는 분들,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안전한 곳으로 빼시던지 아니면 오늘은 차량을 이용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안내 방송을 많이 들었을 텐데 이 주차장에서 차를 뭐 빼시려던 분인지 실종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일단 어젯밤 9시 40분쯤이었고요. 그 서초동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그러니까 상가 건물이죠. 지하상가 통로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 통로에 이제 노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떠내려갔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 갑자기 물이 불어나다 보니까 통로에 이제 급류가 만들어지면서 휩쓸려 내려가신 걸로 보이고요. 아직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아직 발견되진 않았지만 소방당국이 지금 아까 전에 저희가 봤을 때는 펌프차라든지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지하 주차장 쪽에 물을 빼고 있는 그런 네. 상태입니다. 이 작업이 이루어지면은 아마 발견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실종되신 분들의 안전도 이웃 가족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고 계실 텐데 말이죠. 실종되신 분들 조속히 구조될 수 있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오늘 새벽 그리고 지금 이 시각까지 서울에서는 거의 멈춤 없이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데 말이죠. 어젯밤 오늘 아침에 퇴근길 출근길 상황 혹시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면 좀 보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수환옥 기자. 네. 강남 일대에서는 퇴근길, 출근길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물이 불어나면서 도로에서 차들이 그냥 멈춰서고 황급한 시민이 차 위로 그냥 빠져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 이거는 지금 오늘 아침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예. 저기 뭐 보시면은 저기 시민들이 물이 차오르다 보니까 그 대피하다가 저렇게 대피하면서 차를 놔두고 가는 지금 나오는 곳은 서울 강남역 근처에 맞습니다. 진흥 아파트 앞 삼성 사옥 근처의 네. 도로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차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서 있는 모습 보이실 거고요. 뭐 강남역 일대라든지 아니면 뭐 대치역 이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이제 길거리에 이렇게 나뒹구는 모습 이렇게 보실 수 있었고 또 차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 출근 시간대에 네. 저렇게 차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아이고.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정체가 일어났고 실제로 출근을 하시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도 굉장히 저희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일례로 뭐 저희 취재 기자 한 명 같은 경우는 목동에 있는 SBS 사옥으로 오는데 5시간이 넘게 걸렸다. 뭐 이런 얘기. 어디에서 출발했는데? 그분이 이제 뭐 그 경기 외곽에 사시는 예. 분인데 그 올림픽대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통제가 되다 보니까 주요 간선도로가 통제가 되다 보니까 저런 예.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이수역에서 어젯밤에 갑자기 천장이 무너지면서 비가 내리고 있는 것이고요. 어젯밤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SNS에 올린 영상을 보면 어젯밤에 서울 강남 일대 제가 본 사진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이번 폭우로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것은 도로가 완전히 물바다가 되고 그 한복판에 차량 한 대가 윗부분만 살짝 드러나 있고 그 차량의 운전자로 추정되는 시민이 그 차량 위에 걸터 앉아서 그냥 내리는 비를 막고 있는 그 사진이 상당히 인상적이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자,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강남 일대에 물이 불어났는지 그리고 아까 서동경 기자가 잠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왜 강남 일대, 강남구, 동작구, 서초구 이런 쪽에만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렸는지 바로 이웃된 뭐 송파구라든가 그 옆에 있는 경기도 하남이라든가 이런 곳에 비해서는 왜 유독 서초, 강남, 동작 이쪽에 이렇게 많은 비가 내렸을까요? 왜 일단 그 폭발적인 비구름대가 하필 강남 그 서초에 위치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건 사실 그 분석이 불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 비구름대가 왜 거기 생겼는지는 이건 분석이 불가능하고요. 일단 정체전선이라는 것의 특성이 한 5km만 떨어져도 북쪽으로는 비가 안 오고 남쪽으로는 비가 안 오는데 내 지역에만 유독 많이 오는 네. 이런 거는 하루 이틀 일은 아니고 계속 이어졌던 현상들이기는 합니다. 마침 그 비구름대가 폭발적으로 발달을 했던 것이 강남이었던 거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기록적인 폭우가 기록됐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년과 다르게 이 적도 해상에서 수증기들이 우리나라인 서태평양 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적도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예, 원래는 수증기들이 원래는 이 수증기들이 중태평양 그리고 동태평양으로도 많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서태평양 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면서 한반도에
따뜻한 수증기들이 이미 굉장히 많이 꽉 차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비구름이 만들어져도 같은 비구름이 아닌 정말 어제처럼 기록적인 폭우를 내릴 수 있는 폭발적인 그야말로 정말 무시무시한 비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 지금 한반도에 마련이 되어 있었던 거죠. 예,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는 장면을 제가 아까 어제 퇴근길 장면을 좀 저 영상을 먼저 보고 싶었던 건데 말이죠. 지금 도로에서 차량들이 비상 깜빡이 켜고 저렇게 물에 잠겨 있어요. 그냥 저 영상을 보면은 왜 차들을 빨리 빼지 저렇게 있을까? 그런데 소환욱 기자, 네. 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했지만 옮기기 불가능할 정도로 삽시간에 물이 불어난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뭐 차량이 갑자기 이렇게 뭐 앵커는 경험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물이 이렇게 한 번에 들이차게 되면은 바퀴 위로 올라오는 건 상당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저분들 같은 경우도 저것을 예상하고 저기로 들어간 게 아니라 물이 갑자기 빠르게 차오르다 보니까 저쪽에 차를 버리고 가신 거고요. 더 저분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어디 저 외곽이나 지방의 시골에 가서 큰 하천 주변 지역이 아니라 맞습니다. 서울 시내 그냥 간선도로 이런 데 있다 보니까 설마 하다가 저렇게 급속도로 물이 불어난 거겠죠. 맞습니다. 예. 일단 일단 저런 일이 벌어지면은 주행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하지만 차량을 그냥 놔두고 이동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가장 안전한 예. 방법입니다. 일단 뭐 만약에 침수지대에서 이제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 시동 끄고 다시 시동 켜지 않으셔야 됩니다. 대피를 하셔야 되고요. 침수 엔진을 켜게 된다 그러면 엔진이랑 주요 부품에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자동차를 굉장히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잠긴다면은 시동을 끄고 대피해야 합니다. 일단 먼저 이제 전기차 가장 우려 많이 하시는 게 배터리 때문에 감전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 굉장히 많으신데 기술적으로 전기차가 침수돼도 감전 위험이 일단 낮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방수 대책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으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다만 이제 배터리를 직접 만져서는 안 됩니다. 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주차장 안에서 이제 비상시에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 그러면은 견인을 할 수 있도록 출구 쪽으로 차량 앞면을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제 차가 물이 잠겼을 때 기압차 때문에 문이 안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창문을 깨가지고 여는 걸 먼저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 창문을 주먹으로 깨면은 모서리 부분을 가격하면 충분히 깨집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망치를 항상 구비해 두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그게 쉽지 않다. 이게 뭐냐 그러면 물이 불어나서 문을 열려고 해도 문을 열 수 없을 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 물이 갑자기 삽시간에 들어차게 된다 그러면 문을 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압차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망치가 없으시다 그러면 헤드리스트 요 뒷부분에 있는 거 이걸 빼셔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세 부분으로 모서리 부분을 찍으시면은 유리가 깨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차량 유리창은 그렇게 한번 깨지면은 뭐 날카롭게 깨지는 게 아니라 이게 산산조각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냥. 예.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뭐 안전에는 커다란 위협은 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예. 뭐 일단 살아야 하니까요. 안전하도. 지금 소환욱 기자가 얘기한 부분은 차량이 이렇게 도로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움직일 수 없을 때도 해당이 되지만은 어떤 사고로 물 같은 곳에 빠졌을 때 맞습니다. 그때 빠져나가야 할 때도 꼭 잊지 말고 무조건 차량 유리창을 깨서 물이 안에 들어오는 것도 충분히 감수하고 잠시만 좀 호흡을 잘 참으신 다음에 물이 들어온 다음에는 나가는 그런 것들을 제가 또 그 인명 구조를 전문하신 분에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다. 말이죠. 자, 이렇게 간밤에 도로 곳곳에서 물이 불어나면서 차량을 그대로 놔두고 집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차량은 채 치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아침 출근길에 그 차량들이 다시 한번 영상 보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도로 위에 있으면서 출근길 차량과 겹치면서 서울 시내 출근길은 그야말로 출근 전쟁을 방불케 했습니다. 아까 소환욱 기자가 SBS 취재기자도 5시간 넘게 출근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네. 저런 상황이다 보면은 뭐 도로에서 차량이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네. 자, 지금은 오후 2시 40분이 막 됐습니다. 이제 41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서울 시내 주요 지점에 있는 CCTV 영상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각 현재 서울 시내 상황은 어떤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 상황입니다. 자, 반포 한강 시민공원의 모습인데 말이죠. 한강 시민공원은 말 그대로 시민공원이고 둔치공원이죠. 저기에 뭐 주차장도 있고 너른 풀밭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은 다
강물로 변해버린 모습. 잠수교 쪽이죠. 예, 지금 잠수교 쪽인가요, 저희가? 잠수교 쪽으로 보입니다. 예, 위에 다리 위로 차량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말이죠. 자, 이번에 어젯밤 오늘 아침 퇴근길과 출근길에 큰 혼란을 겪었던 서울 대치역 사거리 부근입니다. 자, 이제 차량들이 많이 치워져서 차량 운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모습을 적어도 서울 대치역 사거리 이 교차로에서는 차량 운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 걸어가고 이동하시는 모습에서 봤을 때 비가 아주 엄청나게 내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 것은 우산을 들고 있는 모습에서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곳 어디가 또 있을까요? 탄천 주차장도 한번 볼까요? 탄천 주차장도 원래 주차된 차량들이 보여야 하는데 굉장히 많이 주차를 예. 해놓는 곳인데요. 뭐 보시는 것처럼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냥 한강 탄천 네. 한강물이 저기까지 불어났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엄청나게 물이 불어난 상황이 제보 들어온 여러분께서 영상에는 확인할 수가 그 있습니다. 탄천 상류 지점에 네.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많이 부서진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뭐 상류 지역에 비가 많이 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폭우 지난번에 포항 지진 때부터 저희 SBS에서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소중하게 보내주신 제보 영상을 통해서 그 재난의 현장, 재난의 상황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더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고 그래서 이 재난을 피하는데 또 이 재난의 피해를 복구하는데 우리가 한마음이 돼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영상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보 영상 보내주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시청자 여러분의 안전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그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중하게 이곳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나 8시 뉴스 또 뉴스 특보를 통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릴 텐데 말이죠. 자, 이번에 SBS에도 100개가 넘는 제보 영상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소환욱 기자와 함께 이 제보 영상을 하나하나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환욱 기자. 네. 일단 이수역입니다. 아까도 예, 아까 보셨겠지만 처음에 봤던 거죠? 어이구. 천장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예. 사람들이 피하는 모습인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수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무정차로 통과하기도 했었어요. 예. 굉장히 위험하게 보이는데 만약 저런 사태가 나온다면 절대로 가까이 가시면 안 됩니다. 이곳은 신대방역 인근 모습입니다. 네. 차량 침수 막기 위해서 뒤에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서 사람들이 밀고 있죠. 그리고 오토바이도 지금 걸어서 견인하는 저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차량 운전자일 수도 있고 또 차량 운전자와 함께 지나가던 시민이 네. 함께 도와주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미 저 때는 차를 운전해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강남구 일대 모습인데요. 그 자동차 바퀴 반 정도까지 물이 찬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바지 걷고 저렇게 걷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 사실 저 정도로 물이 잘 안 보이면은 걸으시지 않는 게 사실 맞습니다. 바닥이 아까 감전의 위험도 있고. 감전의 위협도 있고 저 정도 물이 쓸려 내려오면 사실 노약자분들 같은 경우 휩쓸려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건너셔야 하고 그리고 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기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차선이 밑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무엇보다 배수구나 맨홀 이런 것들이 만약에 뚜껑이 열렸다 그러면 갑자기 확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일단 집에 가시는 분들로 보이는데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시는 모습이 있죠. 정말 강남 일대가 그야말로 물바다가 됐고요. 여기도 강남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강남 일대입니까? 네, 강남 김서영께서 보내주신 영상인데 어이구 이거 물이 엄청 여기는 불어 있네요. 차량 여러 대가 일단 침수된 모습이죠. 예. 저기 보시면은 뭐 버스도 있는 것 같고요. SUV 승용차뿐만 아니라 뭐 많은 차들이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송파구의 한 아파트의 모습이라고 제보가 들어온 영상입니다. 송파구의 아파트입니까? 네, 송파구의 예. 아파트라고 이제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저희한테는. 네, 보시는 것처럼 엘리베이터 위쪽에 물이 가득 차다 보니까 물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 뉴스에서 봤을 때 사진에 비슷하게 나온 게 또 윤석열 대통령이 네. 사는 아크로비스타에도 저런 비슷한
비가 새고 있다 엘리베이터에 네. 그런 사진이 있다는 그 뉴스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네, SNS에 비슷하네요. 오늘 그런 예. 저 영상이 아마 그렇게 예. 떠돌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 버스 아닙니까? 지하철 광명입니다. 아닙니까? 예? 경기 광명에 예. 있는 버스 노선인데요. 어. 물이 가득 차다 보니까 이제 버스 문으로 저렇게 흙탕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뭐 저희 제보 영상뿐만 아니라 뭐 뉴스를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버스들이 이제 너무 물이 가득 차다 보니까 저 정도로 차면은 사실 바퀴 이상으로 지금 물이 찼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저게 높이가 꽤 되는 건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오. 그러다 보니까 저 이제 안에 타고 있는 승객들 어이구. 네, 어른의 지금 내리막길 허벅지 거의 허리까지 물이 차 네. 있네요.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버스 운행을 멈추고 이렇게 버스도 사실 저 정도 움직이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게 되다 그렇죠. 보니까 네. 저희가 어디 큰 하천 한강 완전히 옆도 아니고 말이죠. 서울 시내 도로 한복판이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우면동입니다. 우면동은 예전에 한 10년쯤 전에 엄청난 산사태가 있었던 곳 아닙니까? 2011년이었죠. 예. 그때 산사태가 있던 곳인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토사가 밀려 내려와서 그 진흙에 빠진 차량들이 저렇게 도로 위에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제보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뉴스 제보는 카카오톡, SBS 제보 그리고 전화로는 022113-6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제보 영상을 저희가 시청자분들께서 단지 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난의 현장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번 집중호우가 그치고 나면은 당연히 그 피해를 복구하는데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한마음이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을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아까 CCTV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어젯밤 오늘 새벽 사이 서울 강남 일대 도로는 그야말로 물바다다 이렇게 불러도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어젯밤과 오늘 아침 사이에 서울 강남 일대 상황을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일대의 어젯밤부터 오늘까지의 이 물 피해 상황을 영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일곱 시쯤 했는데 네네. 계속 길이 물에 잠겨가지고 한 3시간 정도는 기다린 것 같아요. 지하철도 못 타고 버스도 지금 끊긴 상황이어서 돌아서도 못 가고 택시도 지금 안 잡혀가지고 지금 못 가는데 그래서 여기 근처에서 방 잡으려 했는데 방도 다 차서 예, 정말 어젯밤에 서울 강남 일대에서 뭐 약속을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나오셨던 분들 아마 정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말이죠. 도로는 사라지고 온통 물바다가 됐다. 차량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아예 포기하고 빨리 뭐 모바일로 예약을 해서 근처에 호텔이나 이런 곳에서 자고 출근하시는 분도 많았다.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네, 뭐 아무래도 집에 뭐 지하철도 막히고 네. 또 이렇게 마비가 되는 지하철도 상황- 운행이 중단돼 버리면 갈 수가 네, 없죠. 갈 수가 없죠. 사실 9호선 같은 경우도 부분 통제가 이루어지다가 낮 2시쯤에 이제 다시 운행이 재개됐다 이런 뉴스, 이런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뭐 다들 이렇게 살아가는 생활인이다 보니까 다음날 아침에 출근도 사실 생각을 다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호텔이라든지 뭐 숙박업소를 이용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고요. 아예 퇴근 포기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서도 사실 제 친구도 어저께 연락이 와가지고 도저히 퇴근을 하지 못하겠다. 지금 집이 사실 그 친구는 분당 쪽인데 어떻게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차라리 그렇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숙박업소 이용해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예. 자, 어젯밤과 오늘 아침 사이에 서울 일대, 경기도 일대에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고생을 하신 분들이 119 구조대원들 아니실까 싶습니다. 피해가 있습니다. 여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와서 도와주세요 하면 출동을 해서 그분들을 구조하고 그러면서 아마 밤을 새셨을 것 같은데 말이죠. 저희가 준비한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출동해서 아마도 어디 비탈 지역인 것 같은데 말이죠. 할머니를 업고 나가는 모습이 있네요. 지금 서울 소방 화재 조사 이렇게 돼 있고요, 말이죠. 이곳은 어디죠? 아이를 네. 벌쩍 끌어안고 나오는 장면도 지금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예, 지금 이런 상황도 있긴 하지만 배수 작업이라든지 이런 예. 곳에도 소방대원분들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예. 펌프차라든지 이런 거 동원해가지고 밤새내 이렇게 뭐 배수 작업을 벌이시거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예. 서울 소방이라든지 경기 소방 수도권에 있는 소방 쪽에서 지금 몇 건이 이렇게 나가는지 하는 상황. 요 보시면 수영하는 장면인데 이거는 어디죠? 이게 사실 어디인지 예. 저희도 제볼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예. 수영을 하는 모습이 저희 그 제보 옆에 표지판이라는 걸 좀 확대를 하면은 어딘지 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그리고 저 밑에 어떤 게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통 이런 경우 배수구가 이렇게 막혀가지고 이렇게 웅덩이가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맨홀이라든지 이런 데 빠질 우려도 틀림없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감전 예.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저런 행동 하셔서는 안 됩니다. 저분께서 뭐 비가 많이 와서 도로가 물바다가 되고 수위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냥 수영을 한 건지 아니면은 어디 저 조금 근처에 또 다른 시민도 계시거든요. 그 이분들한테 가기 위해서 저렇게 간 것인지 어쨌든 만약에 그냥 수영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위험한 행동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수환욱 기자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서동균 기자. 네. 자, 아까 서울 대척 사거리 보니까 비는 내리는데 많이 내리진 않고 있다. 그런데 지금 내일까지입니까? 모레까지입니까? 기사가 좀 엇갈리더라고요. 350mm가 더 내린다는 게 내일까지입니까? 모레까지입니까? 일단 기상청은 3일 예보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3일 예보. 예, 모레까지 350mm, 그러니까 경기 남부 그리고 이제 충청 북부에 이제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좀 이렇게 시간별로 좀 짚어드리면은 일단은 지금 정체전선이 북상을 하면서 수도권 북부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시간당 50에서 100mm의 어젯밤부터 이제 오늘 아침 사이에 내렸던 그렇게 기록적인 폭우가 내릴 수도 있다고 예보를 했고요. 내일부터 이제 모레 낮까지는 다시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충청과 전북 북부에 계신 분들이 좀 조심을 해주셔야겠고요. 네. 모레 낮부터는 다시 북상해서 수도권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시간별 체크를 좀 하셔가지고 동선이나 아니면 출퇴근 시간 같은 걸 좀 고려를 해서 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가 모레까지 서울과 경기 중부지방에 350mm가 더 내린다. 350mm라고 한다면은 1년 강우량의 거의 3분의 1, 4분의 1에 가까운 예, 맞습니다. 엄청난 양의 비가 더 내릴 것이다. 이런 예보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예, 사실 뭐 이렇게 전체적인 누적 강수량도 네. 굉장히 중요한 예보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퇴근하고 한 2시간 만에 이런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 네. 2시간 만에 정말 많은 비가 내려서 지금 서울이 한 420mm 정도 많은 곳에 비가 내렸는데 어제 내린 비가 한 2시간 정도 이게 한 절반 정도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기상청의 이 예보 전체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상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초단기 예측이라고 구름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30분 바이 30분으로 보시면서 내가 지금 이 지역을 이동을 해도 되는지 혹시 이동했을 때 피해가 없을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에서는 조금씩 체크를 해 주시면서 이동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수환욱 기자. 네.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서울, 강남, 서초, 동작 어쨌든 한강 이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도 높고 그래서 배수 시설이나 저수 시설도 상당히 잘 돼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왜 서울 강남역, 특히 강남역 주변은 왜 여름에 이렇게 하루에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지면 어김없이 예외 없이 물바다가 되느냐. 그동안 서울시나 정부에서 늘 얘기했던 것처럼 안전한 재해 대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련하고 거기다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하는데 왜 이번에도 예외 없이 이렇게 물바다가 되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취재를 하고 있을 텐데 말이죠. 일단 뭐 저희가 취재를 하고 예. 있고요. 2011년에 굉장히 피해가 큰 게 한 번 있어가지고 그 2015년에 서울시에서 이제 배수 대책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이제 용량을 늘리는 작업이라든지 배수관이 여러 개 꼬여 있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직선하는 작업이라든지 그런 걸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강남역이 인근보다 지대가 좀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지금 뭐 역삼역이라든지 주변에 뭐 교대역이라든지 이런 곳보다 한 10m 이상 지대가 낮다.
뭐 이런 그렇죠. 강남역에서 역삼역 가려다 보니 이렇게 오르막길을 가게 되죠.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물이 아래쪽으로 모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걸로 보이고요. 일단 가장 문제는 하수관로가 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꼬여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풀고 직선하고 그걸 용량을 늘리는 작업을 지금 서울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앞서 서동균 기자도 말을 했지만 시간당 100mm 이상의 굉장히 심한 비가 강한 비가 오다 보니 이 용량보다 더 커가지고 그러니까 배수할 수 있는 용량보다 비가 더 많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역 일대가 이렇게 물바다가 된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서울 강남역 그리고 도림천 일대가 물바다가 됐다는 뉴스 리포트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어젯밤 오늘 새벽 사이의 영상이 아니라는 점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에 사람이 몰리는 강남역 일대가 한때 물난리가 났습니다. 맨홀 뚜껑이 열려 하수가 역류하고 사람 발목 높이의 흙탕물이 인도와 도로를 뒤덮었습니다. 강남역 일대는 지대가 낮아 지난 2010년과 2011년 국지성 호우 때도 물바다로 변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는데요. 오늘 오후 들어 강남역 일대인 서초구 서초동에 시간당 30mm의 집중 호우가 내리면서 침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도림천변 산책로가 불어난 물에 완전히 잠겨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서울 신림동 도림천 복림교 아래에서 산책로를 걷던 8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시고 있더라고요. 다리에 걸리셨는지 넘어지셨고 일어나려고 하시는데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못 일어나시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구명 튜브를 이용해 물에 빠진 남성을 건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자, 뉴스 리포트 전현남 이성훈 기자의 리포트인데 말이죠. 어젯밤 오늘 사이가 아니라 꼭 2년 전 이맘때 뉴스 리포트입니다. 2020년 8월 1일 시기도 비슷하죠. 그런데 이때 뉴스에 제가 큐시트를 쭉 봤더니 서동균 기자가 리포트한 게 있어요. 중부지방은 물폭탄, 네. 남부지방엔 폭염. 네네. 왜 이런 날씨 차이가? 일단 제가 이번 비가 예. 정체전선상에서 내리는 전형적인 장마철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정체전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두 성질이 다른 두 공기 덩어리가 팽팽히 힘을 겨루면서 정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남부에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있고 이 위로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있습니다. 이 따뜻하고 습한 공기의 가장자리가 중부지방에 있는 것이고요. 이거를 감싸고 있는 게 남부지방입니다.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구에 34도가 예보가 됐거든요. 기온 같은 경우. 네. 네, 비는 별로 내리지 않고 34도. 네, 예. 이 따뜻한 수증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게 전형적으로 여름에 영향을 주는 북태평양 고기압이라는 것인데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부지방에는 영향을 주면서 비 대신 폭염을 몰고 온 겁니다. 예. 그러면 2년 전 이맘때의 그런 날씨 차이와 2년이 지난 오늘, 어제 오늘 사이의 이 날씨 차이,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날씨 차이가 거의 똑같은 이유에 의한 날씨 차이라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패턴은 예. 상당히 유사하고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부지방을 덮고 있고 가장자리가 중부지방에 있기 때문에 중부지방에서 비가 오고 하지만 강도는 다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적도 해상에서 올해는 원인모를 수증기들이 굉장히 서태평양 쪽으로 많이 들어오면서 같은 비구름을 만들어도 더 많은 비구름, 더 폭발적으로 비구름을 만들 수 있는 지금 소스가 많이 제공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어젯밤에도 그렇게 비가 더 폭발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더 폭발적으로 내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서동균 기자, 이제 이거는 기상이변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기상 패턴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제 8시 뉴스에서도 전해드리긴 했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그 여름철 패턴, 장마가 끝나면 폭염이 찾아오고 그렇죠. 곧 있으면 가을 장마가 한 번 내리고 이제 가을철 날씨가 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과거의 날씨 패턴이 된 것이고요. 여름철에 비를 내리는 강수 패턴이 굉장히 쪼개지고 있고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근 1, 2년 만의 일은 아니고요. 최근 한 10년 만의 일인데요. 앞으로 여름철 대비를 하실 때 여름철에 이런 패턴들을 좀 잘 기록을 해서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장마가 끝났다고 해서 비가 다시는 오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좀 잘 염두에서 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말이죠. 저 남부지방, 경북 포항 두호동에 CCTV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네,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확인이 되고요. 텐트도 치시고 예. 반팔에 반바지에 아주 편안하게 계신 모습이 중부지방과는 정말 확연히 다른 모습을 한눈에 완전히 대조적이네요. 네.
같은 한국인데 말이죠. 저 포항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저렇게 텐트 치고 계신 분들 바닷가로 추정되는데 말이죠. 자, 이곳은 대구 신천의 모습인데 마찬가지로 비는 내리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대구는 비가 내리지 않고 있고 오늘 가장 높은 온도가 기록이 될 곳이 아마 대구일 것 같은데요. 34도. 네, 남부지방은 34도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더운 날씨가 남부에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반면에 이제 중부지방은 계속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조금 떨어졌지만 기록적인 폭우와 함께 피해들이 속속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대구 신천은 오히려 지금 하천의 수위가 상당히 낮다. 거의 물이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것 아닐까 싶을 정도로 물이 많이 보이지 않는데 지금 네. 서울과 경기 중부지방의 하천 또 하천 이런 곳들은 정말 수위가 많이 올라가서 거의 흙탕물로 다 변해버렸죠. 오죽하면 도로가 서울 강남 일대 주요 도로 뭐 10차선, 12차선 이렇게 큰 도로들이 완전히 물바다로 변했다. 이걸 서울 강남 지역에서 거주하시거나 일하시는 분들은 어젯밤 오늘 아침 사이에 다 확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